예, 오늘은 5주차 강의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도 역시 이 문제를 푸는 걸로 합니다. 어, 과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겁니다. 우선 LED에 걸리는 한 개에 걸리는 기본 전압은 보통 몇 볼트인가? 우리가 현장에서 LED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LED를 지금 이제 실제로 사용하려면, LED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그 안에 직렬로 병렬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밝게 이렇게 또 높은 전압에 쓸 수 있게 혹은 낮은 전압에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LED의 성질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 걸리는 기본 전압은 보통 몇 볼트입니까? 이것은 지금 답을 3 어, 이거를 고정을 시켜 놓고 네. 음, 네. 어, 여기를 3볼트, 이게 답이 이제 3볼트라는 거죠. 어, 무슨 뜻이냐면 심볼을 요렇게 LED는 심볼을 요렇게 그립니다. 왜 요렇게 그리냐면 보통 다이오드는 그냥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그런데 보통 다이오드는 이렇게 그리고 뭐 거꾸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전류가 이렇게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만 흐르는데 어, 여기를 에노드, 요거를 캐소드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다이오드는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발광 다이오드, LED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이 D라고 하는 게 다이오드라는 뜻이고 이 라이팅 에미티드라고 하는 라이티드 에미팅이라는 것은 그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하는 트랜지스터에서 나온 말인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성질이 LE가 나오고 이 D는 다이오드라는 뜻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LED 말고 LCD가 있어요. 이거는 LED냐 LCD냐 할 때 LED는 전광판에 쓰고 있는 거고 LCD는 어, 잘 구분 못해요. 지금은 이 두 개가 헷갈리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고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니까 액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액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LED는 라이티드 에미터라는 뜻을 가진 다이오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LCD는 아주 복잡합니다. 처음 탄생할 때 LED는 한 개로 시작을 해요. 한 개로 시작하는데 LCD는 아주 복잡한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액정 화면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한 개의 다이오드를 얘기하기 때문에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지금 왜 소방에서 LED를 배워야 되느냐? LED는 뭐 소방이 아니라 어떤 거든지 다 배워야 되지만 지금은 광원이 거의 LED로 가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걸 알아야 전기를 아는 겁니다. 나머지는 쓸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이오드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에노드 그 다음에 캐소드에 빛이 나는 표시를 이렇게 하면 이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볼트가 항상 이렇게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실제로는 1.5볼트에서 한 5볼트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1.5볼트에서 5볼트 정도까지
글자가 안 보이는데 1.5 죄송합니다. 1.5V에서 5V 정도. 5V까지 가는 건 없고 거의 대부분 여기가 제일 높아봐야 4.5V 요 정도 되는데 이거 외우기 힘듭니다. 이거 시험 칠 때도 안 나오고 이거는 안 나오고요. 이건 제가 여러분 헷갈리게 하기 위한 거고 3V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LED 한 개에 흐르는 기본 전류는 보통 몇 mA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답이 30mA입니다. 30mA인데 이 30mA는 뭐냐면 이 다이오드에 흐를 수 있는 전류가 30mA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표시할 때는 꼭 화살표가 필요하고 전압을 표시할 때는 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LED 한 개가 보통 30mA, 3V 이게 두 개가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1.5V로 LED를 켜는 경우가 있어요. 1.5V로 LED를 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빨간색만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이나 황색 이런 거는 1.5V로 LED를 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에게 헷갈리는 말입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여기에 답은 2번의 답은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문제. 이 3번의 문제는 24V 3W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가서 24V 3W짜리 LED를 주세요. 그러면 줍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런데 이거는 24V 3W짜리 전구를 달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24V 넣으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가 이겁니다. 그럼 P는 VI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와트고 요거는 볼트고 요거는 암페어고 이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와트는 3W고 볼트는 24V고 전류는 모르겠고 그래서 I는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할 때 I는 어떻게 해요? 24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4분의 3이 얼마입니까? 이걸 지우면 38에 24 8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써볼까요? 계산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1 나누기 8 0.12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0.125라고 답을 쓰면 되죠. 답은 답은 여기다가 우선 지우고 이거 지우지 말고 답은 여기 가서 녹색으로 쓸게요. 닫고 이거는 I는 0.125 암페어 이렇게 쓰면 돼요. 되는데 요거를 125mA 이렇게 써도 돼요. 125mA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를 I는 125mA 요거는 밑에 거의 답입니다. 밑에 거의 답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기 모르는 사람도 3번 문제는 이제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이제 그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전기를 안 배운 사람도 상식적으로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 곱한 거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지만 1번, 2번은 꼭 알아야 돼요. 요거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나와요. 꼭 기억하고 하세요. LED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물으면 3V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안 움직이고 쓸게요. 그러면 24V 4번 문제 24V에 이거 올리면 되네요. 이거를 올리면 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예, 24V는 24V LED에 직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을 때 LED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4V를 넣게 되면 이렇게 가서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이걸 직렬 저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LED라고 하고 여기는 전원이란 말이에요.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직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인가 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V가 걸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요걸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몇 볼트예요? 여기 24V고 그러니까 24 빼기 3 해서 21 여기 21V가 걸린다는 거예요. 요 저항에. 그러니까 답은 21V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면 이렇게 써도 맞아요. 맞는데 정답은 24 빼기 3 해서 21 24 빼기 3 해서 21 이렇게 나왔다고 요걸 적어주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4번을 질문할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그리게 되면 사실은 알아도 나중에 뭐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그 지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 할게요. 25번 하면 24V LED와 12V LED에서 직렬 저항을 제외한 LED에 걸리는 전압은 완전히 다른 값으로 측정되는가? 이게 어려운지 모르지만 지금 설명을 잘 들었다는 사람은 알 수 있죠. 여기다가 저항 하나 넣고 LED 달고 여기다가 24V를 넣고 24V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여기 저항에다가 LED를 넣고 여기다 24V를 요거는 24V가 아니고 12V네 그죠? 12V를 넣고 LED를 똑같은 LED를 달았어요. 뭐 달라도 뭐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기본 색깔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직렬 저항을 제외한 LED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리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똑같이 3V 걸려요. 이게 여기도 3V 여기도 3V 이 답은 전혀 완전히 다른 값으로 측정되는가 완전히 다르지 않다 3V로 측정된다 답이 이거예요. 쉽죠? 근데 이거를 못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9V 정도 나올 거고 요거는 3.1V 정도 나올 거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3V 정도에서 항상 3V가 걸리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26번을 풀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24V LED와 12V LED에서 직렬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똑같이 그림을, 여기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야 되죠. 저항이 있고, LED가 있고, 여기 24V 걸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LED 표시하고,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 여기 저항이 하나 있고, LED가 하나 있고, 여기 12V가 걸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 24V와 11V에서 직렬 저항에 걸리는 전압 똑같이 21V예요. 왜냐면 여기 3V이기 때문에 여기 3V니까 여기 21V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V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3V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2 마이너스 3 이게가 3자를 써야 되니까 는 9V. 이거는 9V가 걸려요. 이건 21V가 걸리고.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답을 요렇게 하면 요게 21V, 19V 요게 답이에요. 24V일 때는 9V, 24V일 때는 21V, 12V일 때는 9V가 걸립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 풀어볼게요. 24V 24V LED와 12V LED의 직렬 저항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직렬 저항은 그러면 아무거나 써도 됩니까? 전압은 지멋대로 걸리니까 알아서 쓰면 됩니까?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에서 직렬 저항 있었죠? 여기 LED가 있었죠? 여기 전압 24V가 있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저항 R에 걸리는 전압 여기는 3V LED에 걸리는 전압 3V 여기는 21V가 걸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전류가 30mA가 흘러야 돼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 21V에 걸리면서 여기에 그 30mA가 흘리려면 여기 저항 값을 알맞는 걸 넣어줘야 30mA가 흐르지. 여기 저항이 너무 적으면 여기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고, 여기 저항이 너무 크면 전압은 똑같이 걸리지만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러면은 전류를 이게 글자가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화면 조정을 좀 할게요. 화면 조정을 네, 조정이 안 되네요. 제가 고쳐서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안 보고 모니터를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 답을 뭐라고 하냐면 색깔 다른 걸로 요거는 전류를 조절한다는 건 아니고 조절하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거예요. 전류 결정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 LED에 흐르는 전류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12V에서는 같은 저항을 쓰면 안 됩니다. 30mA 흐르도록 조절했으니까 똑같은 저항 쓰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는 9V가 걸렸잖아요. 9V. 12V일 때는 여기가 9V가 되니까 9V에 30mA가 하려면은
여기다 30mA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전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간격이 너무 좁아서 그냥 제가 이걸 지우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24V일 때는 직렬 저항이 몇 볼트 걸린다고 그랬어요? 21V. 거기에 30mA가 흐른다면은 이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저항을. 그러면 얼마 됩니까? 37에 21하고 킬로옴 0.7kΩ 그러니까 700옴 정도예요. 여기 단위는 옴 이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단위를 가로치다가 안 치다가 이러니 그래서 죄송한데 요게 700옴이 필요하고 이 12V일 때는 9V가 걸린다죠. 저항에. 그러면 30mA를 30mA를 하면 요거는 300옴 이렇게 돼요. 300옴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항이 전압이 낮아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24V는 저항이 크고 12V는 저항이 작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30mA를 맞춰주기 위해서 요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변함 없는 것을 먼저 알면 이 문제를 풀기가 쉽죠. 네. 그 다음에는 8번 문제 풀겠습니다.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얼마이면 이상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류계는 선에다가 연결하기 때문에 저항이 얼마? 0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류계를 가지고 많이 망가뜨리는 이유가 전압 절대처럼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대면은 전류계는 0옴이기 때문에 합선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뻥뻥 터지기 때문에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류계의 내부 저항은 0옴이다. 물론 0옴이 안 됩니다. 0옴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0.0001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0옴으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 얼마 이상입니까? 할 때도 얼마요? 이게 무한대 옴이라 해야 돼요. 무한대 옴. 예, 이렇게 표시하죠. 원래는 무한대 옴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수백 킬로옴, 아주 나쁜 거는 50킬로옴까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좋은 걸수록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저항이 무한대라는 거는 전련체라는 말이에요. 전련체라는 말은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안 통한다 이런 말입니다. 전압계는 전류가 안 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0W는 전력은 1초에 몇 칼로리의 열을 발생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P는 P는 VI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열량은 P T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BT 이런 가로치고 이거는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줄인데 지금 1초에 몇 하는 거는 이 P가 줄 퍼 세크예요. 이거는 T는 세크고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니까 가로를 쳐야 되죠. 그럼 이게 줄이 되는 거예요. 세크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50W라고 하는 것은 50줄 퍼 세크예요. 그런데 이거를 1초에 50줄의 여기가 1초를 곱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50줄 퍼 세크에다가
1초니까 여기다 1을 곱하는 거예요. 1을.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50줄입니다. 그럼 50줄은 몇 칼로리인가? 50줄은 몇 칼로리인가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0.24 곱하기 50 하면 이게 이제 칼로리로 계산돼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면 12칼로리가 나오네요. 12칼로리. 여기 답은 12칼로리. 이게 답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또 뭐 꼭 꾸집어 얘기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일평생 한 번도 안 써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커피포트는 몇 와트가 돼야 되는지, 물의 크기에 들어가는데 몇 와트가 몇 초 안에 끓는지 이거를 계산할 줄 알면 전기를 아는 사람이고, 그걸 모르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서 소방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얘기하는데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전기는 정말 알아서 손해 날 거 없고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체 할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들어보고, 뒤에 또 막혀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잘 생각하면서 들으면 들립니다. 이게 장비들이 부족하고, 원래 사이버 강의면 처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서 우리 대면 시간에 만나서 질문하고 이렇게 재밌게 공부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